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엠킴의 하루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아주 큰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살인사건이라고 알려진 한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주류 언론에서는 사건의 부분만을 보여주며 왜곡된 자체 해석을 하며 시청자들 대신 사건을 판단해서 보도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엠킴TV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요약과 팩트만 전달해드릴 예정이며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판사가 되셔서 해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사건의 이름은 카일 리튼하우스 케이스입니다. 짧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작년 8월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17세 백인 소년이 흑인 폭력 시위와 폭동으로 인해 가게들이 약탈당하고 불바다가 된 위스콘신주의 커너샤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백인 자경단원들과 함께 소총을 들고 순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BLM과 안티파와 함께 시위를 하던 폭도 3명이 이 17세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달려들었고, 카일 리튼하우스는 들고 있던 총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쏘았고 그들 3명 중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폭도들을 죽인 카일 리튼하우스를 기소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며 정치 싸움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서론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인용했고 17세 백인 남자아이가 정당하게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평화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사살했으며 따라서 이것은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라는 논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 또한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총을 쏴 사람을 죽여놓고 울면서 정당방위나 주장한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주류 언론의 시각이 과연 맞는 시각인 건지 스토리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8월 23일 위스콘신주의 크노샤라는 도시에서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에 쏘여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당한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흑인 남성은 강간죄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고 없이 그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오며 법을 어겼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그 흑인 남성을 잡으러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콥 블레이크는 경찰이 다가오자 칼을 들고 대항했고 경찰은 결국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이 남성을 제압하려고 총을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주류 미디어는 무기를 들고 덤비는 흑인 범인에게 총을 쏜 백인 경찰이 인종차별자이며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백인 우월주의가 이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근처의 흑인 BLM 안티파 멤버들은 다음 날인 2020년 8월 24일 해당 사건이 있었던 케노샤를 불태우고 가게를 약탈하며 백인 경찰에 대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케노샤시는 인구 10만 명의 아주 작은 도시로 80%의 인구가 백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흑인 단체가 몰려와서 도시를 불지르고 망가뜨리자 그것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해당 지역에서 약 20분 떨어진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명구조 일을 하고 있던 17세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흑인 시위대가 공공장소에 그려놓은 낙서를 지우기 위해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 크노샤시로 올라왔고 가게를 약탈하고 도시를 부수고 불지르는 시위대로부터 도시를 지키고 순찰하기 위해 다음날 친구의 소총을 빌려서 근처의 아지트인 자동차 딜러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사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케노샤시의 폭동 현장을 찍으러 온 기자와 인터뷰를 했었고 잠시 그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평소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하는 그가 왜 케노샤시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찍었던 인터뷰입니다. So people are getting injured and our job is to protect this business and part of my job is to also help people. If there's somebody hurt, I'm running into harm's way. That's why I have my rifle because I need to protect myself obviously. Got pepper sprayed by a person in the crowd. So you guys are full on ready to defend the property? Yes, we are. Now if I can ask, can you guys step back? Medical, EMS right here. I'm an EMT. 네, 카일 리튼하우스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 폭도들로부터 도시를 지키겠다고 선포하자 이날 리튼하우스의 총에 맞은 조셉 로즌밤이라는 아동 성추행 전과범은 카일 리튼하우스를 찾으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것이 재판 중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즌밤이라는 그를 협박했던 사람은 아동 성추행 전과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폭동 당시 도시에 불을 질렀던 범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밤이 되어 로즌밤은 리튼하우스를 찾아냈고 리튼하우스는 방어용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로즌밤과 그에 함께온 그의 폭도 일행이 리튼하우스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달아나다가 놀란 리튼하우스가 뒤를 돌아보자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로즌밤이 바로 뒤에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를 해치려고 달려오는 로즌밤을 향해서 리튼하우스는 결국 메고 있던 총을 들어서 쐈고 로즌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리튼하우스는 그렇게 자신을 추격하러 오다 쓰러진 로즌밤을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멈춰 그 와중에 911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즌밤의 일행이 계속 리튼하우스를 추격해서 다가오자 다시 리튼하우스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었고 로즌밤의 폭도 일행이 달려와 공격하고 해하려 하자 결국 다시 들고 있던 총을 그들을 향해 쏘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튼하우스는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려고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범죄자 출신의 시위대 폭도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쐈고 결국에는 경찰이 있던 안전한 쪽으로 달려가며 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리튼하우스가 총을 내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상황을 설명하자 따로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보도한 주류 미디어의 인종차별 내러티브로 인해 검찰이 리튼하우스를 추후에 기소했고 지금의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리튼하우스가 방어하기 위해 총을 쐈을 때 사살된 2명의 폭도는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인 소년이 백인 청년 2명을 쏘아 사살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카일 리튼하우스와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벌받아 마땅한 살인자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의해 죽게 된 사건 때문이며 그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왜 카일 리튼하우스와 같은 백인 소년이 시위를 막아서고 도시를 지키려고 하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도시에 불을 지르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가게를 약탈하고 부수던 폭도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화 시위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카일 리튼하우스가 유일하게 어겼던 법은 17세 미성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친구의 소총을 들고 있었던 것이며 보통 총기 소지 관련 불법은 미성년자일 경우 9개월의 징역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은 그가 먼저 주먹과 스케이트보드로 공격을 받았고 권총을 든 폭도가 쫓아오며 먼저 총을 쏘며 그를 공격한 것을 포함하면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언론의 논조에 따라 고의적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모든 것이 언론이 말하는 대로 성립되어 판결이 나게 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열린 재판에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배심원의 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을 맡은 판사는 리튼하우스의 무죄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 역시나 주류 미디어에서 인종차별자라는 꼬리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리튼하우스를 기소한 검찰과 좌파 언론과 미디어의 입장은 리튼하우스가 백인 경찰에 맞서서 평화 시위를 하던 BLM과 안티파를 막으려다가 시위대 2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1급 살인죄이자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죽음을 무시하는 인종차별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증거와 팩트는 리튼하우스를 공격했던 폭도 중 한 명이 증언을 통해 본인이 총을 들고 리튼하우스를 쏘려고 조준했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It wasn't until you pointed your gun at him, advanced on him, with your gun, now your hands down, pointed at him, that he fired, right? Correct. 그렇게 되면 리튼하우스는 자신을 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당 방위를 했다는 것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며 주류 언론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 중에 리튼하우스는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어린 17세 소년이 겪어야만 했던 그 당시 힘든 상황을 묘사하며 울먹이자 주류 미디어는 또다시 이 소년이 유죄이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떨고 울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러티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That step back, I look over my shoulder and Mr. Rosenbaum was now running from my right side, and there were three people right there.
그리고 결국 마무리는 이 소녀는 트럼프를 지지하던 백인 남성일 뿐이고 그래서 역시나 폭력적이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가 이래서 문제인 것이다 라는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정황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판사라면 그리고 미디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통해 느낀 점은 언론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그렇지만 기승전 인종차별 문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즘 미국의 주류 언론은 결코 양쪽 스토리를 모두 전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경우 언론이 내보내는 내러티브가 실제 사건의 팩트나 증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깨닫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엠킴TV는 언제나 균형 잡힌 양쪽의 소식을 모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